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각색해 이야기로 들려드리고 그 장면들을 아이패드로 직접 그려내는 1인 창작자입니다. 오늘은 50살 평범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나 퇴사했다. 그 한마디로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순간, 그리고 그 이후 무너지고 버티고 다시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은 삶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올해 50살, 결혼 25년 차, 부천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커서 큰 아이는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 줄은 몰랐죠. 저는 20년 넘게 집안일만 하다가 학원 행정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 학원 등록받고 전화받고 서류 정리하는 일인데 생각보다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하루가 참 빠르네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번 돈이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길 가끔 예쁜 가디건 하나 사는 것도 저에겐 큰 행복이었어요. 외벌이일 때는 몇만 원 쓰는 것도 눈치 보였거든요. 이거 예쁘다, 살까 말까. 그럴 때마다 결국 내려놓던 기억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스스로를 허락할 수 있었죠. 집 대출도 아직 남아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계속 들어가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남편은 외국계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연차도 있고 경력도 탄탄한 편이었거든요.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여행 다니자. 당신 유럽 가보고 싶다며. 그래, 그때는 여유롭게 다녀보자. 그렇게 소소하게 미래를 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크게 부족하지도, 크게 넘치지도 않는 딱 적당히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너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고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대답 대신 가방을 내려놓더니 잠시 가만히 서 있더군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 퇴사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저는 놀라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경력도 있고 회사에서도 안정적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금방 자리 구할 거야. 당연하지. 저는 일부러 더 밝게 말했어요. 남편이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몇 개월 전부터 회사에서의 사람 문제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정치 싸움 같은 거요. 더는 못 버티겠더라. 잘했어. 나았으면 됐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은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남편도 정말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이력서도 넣고 헤드헌터도 만나고 취업 박람회도 나가더군요. 오늘도 몇 군데 지원했어. 잘 될 거야. 저는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연락이 없더라고요. 면접은 가끔 있었지만 결과는 항상 탈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맥주 한잔 할까?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번엔 느낌이 좋아. 그날 오랜만에 웃으며 둘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다 괜찮아질 거야. 그때가 퇴사 5개월째였습니다. 몇 주 뒤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합격은 했어.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연봉이 많이 깎였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기존보다 거의 40% 가까이 낮았고 정규직도 아니었습니다. 계약직 자리였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을 하면서도 남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자존심상 참아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을 줄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디 안 나가요? 응, 오늘은 좀 쉬자. 그 오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존심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 넘치던 남편이 이제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요? 그냥 그 대답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오면 현실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대출이자,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분식집 유행하는 거 있는데 완전 잘 돼. 프리미엄 분식집이라는데 줄 서서 먹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 불이 켜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야 그거? 그거 내 지인인데 2호점, 3호점까지 냈어.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 남편이 웃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분식집이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는 게 더 무서워. 그 말이 먹혔던 것 같았습니다. 그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4호점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남편도 현장을 보고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깔끔한 매장, 체계적인 시스템, 브랜드 이미지까지 우리가 알던 그런 분식집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받고 메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다. 남편이 오랜만에 의욕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이건 될 거야. 퇴직금을 넣었습니다. 대출도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우린 대부분 관리하고 아르바이트생 쓰면 되지.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주 바뀌었고 갑자기 안 나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오늘 못 나가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당신 빨리 가게 나가. 알겠어. 저희는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정신이 없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해서 또 힘들었습니다. 매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월세, 로열티,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걸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가 점점 서로에게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건.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그럼 당신은 뭐 했어? 가게 안에서도 집에서도 싸웠습니다. 그렇게 1년. 저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남는 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끝났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끝났다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퇴직금, 시간,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대가 함께 사라진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힘들었습니다. 폐업 후 몇 달 동안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좀 먹을까? 아무거나 먹자.
그 아무거나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들 연락이 와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 그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집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게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말도 없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날씨가 아직 쌀쌀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나무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직 겨울에 쌀쌀함이 남아있는 3월 초인데도요. 그걸 한참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쟤도 저렇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크게 잘난 것도 아닌데 괜히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천천히 해보자. 남편이 저를 보더라고요. 뭘?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 말이 예전보다 훨씬 작았지만 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아침 6시까지 나오실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지인 가게 창고에서 물류 일을 시작했습니다. 좀 힘들긴 하네.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해보자. 우리는 서로를 보며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직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대출도 남아있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계속해야 합니다. 가끔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하루에 몇 번씩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지금도 잘 버티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안정적인 삶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욕심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크게 잘 살려고 하기보다 무너지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졌으면 잠깐 앉아 있어도 됩니다. 다만 완전히 포기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은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당연하다고 믿었던 일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사연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다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작은 희망을 붙잡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사연자님께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돌아가도 다시 시작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 여사였습니다.